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정권의 촌극.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면 뭐가 달라?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기종 미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5월 4일 오전 9시 6분부터 9시 27분경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참은 최초 북한이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형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4일 오전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쏘자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이 새 군 지휘부에게 남북 군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당부한 이튿날 북한의 도발이 잇자 놀란 모습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에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현재 상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린 게 아니라 긴급회의라고 보면 된다며 오늘 회의 결과는 종료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SC가 아니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필두로 국방부 등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정정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 남북 군사 합의는 물론 미북 비핵화 대화를 깨버리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도발은 도발인 겁니다. 사정거리를 보면 딱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아주 좋은 맞춤형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날 북한의 도발을 실시간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장거리 방사포인지 대함 순항미사일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발사체의 종류가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인지 등은 아직 모른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의 같은 대응은 박근혜 정부 때와 대조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이 뭔가를 발사하면 해당 물체의 발사각도, 도달고도, 도달거리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대부분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한 뒤로는 북한이 뭔가를 발사하면 미사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려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4일 북한이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까지 여러 발을 쏜 물체와 관련해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몇 시간 뒤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정정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편향성에 따른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참고로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쏜 원산 인근 호도 반도는 단거리 방사포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던 곳입니다. 또한 여기서 멀지 않은 갈마 비행장 일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했던 곳입니다. 5월 4일 5만 명 이상 국민이 참석한 광화문 장의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200km 사거리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거기에 뭘 실을까? 핵무기를 싣는다. 북한이 핵을 쏘면 여기 떨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안전한 한반도를 만든다더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 국방부가 발표 40여 분 만에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정정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방부에서는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을 보고 그게 미사일이 아니고 다른 거란다.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 옆에 나란히 서서 집회 행진을 이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간다고 말했는데 그게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가 이건 미사일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밤 북한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논평은 짧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조만간 미국이 제재 강화 혹은 맞불 작전으로 무력 시위 등 어떠한 형태든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유엔은 북한 현지 조사 후 올해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며 외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식량난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관한 미 국무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식량난을 깊이 우려하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는 데 쓰는 예산을 주민 복지를 위해 쓴다면 유엔 등의 식량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려고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굶기고 방치한다면서 핵무기 개발에 드는 돈을 주민을 위해 쓴다면 유엔이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 약 1,300억 원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전국 순회 집회 중인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다가 물벼락 봉변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왜 집회를 방해까지 해가며 물벼락 세례를 퍼붓는 것일까요? 광주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과연 광주가 민주화 성지라는 데 동의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리 독립하자는 짓이냐? 나라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분열되었다. 전라도가 독립선언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전라도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문재인은 무엇하고 살았나? 이럴 때 민주주의 규범 즉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역 감정을 접고 따뜻이 맞아주라고 한마디 해야 나라의 어른이고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이 땅의 전라도 출신의 정치인과 전라도 지역 정서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인사들 중에 한 자도 그런 인사들이 없다. 천년만년 지역 감정을 울고 먹으며 살 인사들이다. 사회 통합이 거저 이루어지나? 지긋지긋한 신라백제 싸움 계속하고 살아라. 아니면 분국을 하든지? 유럽의 20만에서 100만에서 200만 인구로도 잘 사는 나라 많다. 같은 국민으로 공존이 용납 안 되면 분리해서 평화 공존이 답이 아닌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물살에 맞고 20분간 갇히고 굴욕 황교안, 광주시민, 한국당 해체하라.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무려 4,200명 이상이 환하요를 클릭했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댓글 내용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엘토는 민주화? 의 성지 광주에서 저런 반민주적인 작태가 자행되고 있으니 다음 총선 때 꼭 투표합시다라 했고 물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무슨 핵의 망측한 일입니까? 정말 미개한 곳이네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네요. 저 동네는이라 했으며 절투는 생수병 저건 폭행 아닙니까? 와 무섭다 무서워. 전라도는 다 저래요? 라고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라도라고 광주처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물벼락 맞은 황교안 대표는 전주에서는 시민들에게 고생한다고 음료수 받아먹고 쌍따봉 받는 묘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술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은 군적폐 청산의 상징이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적폐 청산이 아니라 주류 청산이다. 사법부를 봐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이던 사람이다. 대법관도 안 거쳤다. 외교부 장관은 과거의 통역사였고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아니다. 모두 비주류다. 적폐 청산은 주류를 청산해 뒤집는 것과 같다. 군에서 주류는 육사다.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왜 당신인가라는 질문에 현역 대장을 잡아
망신줘야 군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승에 묶인 대장,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나는 박지만과 동기인 육사 37기이고 사드 배치 총책임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육사 37기는 그대로 아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갑질했다며 나를 포토라인에 세운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군의 찬바람이 쌩 불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달려나갔다. 군은 지금까지도 다 엎드려 있다. 동기인 이재수 육사 37기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찍힐까 봐 다들 조문을 안 갔다. 이재수 장군은 인사의 대부였다. 많은 군인이 그의 은혜를 입었다. 살아서 아들 결혼식을 올렸다면 현역들로 미어터졌을 거다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